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대책회의가 전격 개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긴급 협의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발표했던 문제가 없다, 정상이다 라는 기조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정부가 우려되는 가계부채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입니다. 근본 대책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이자 부담 증가 등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계속된 금리 상승 기조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자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는 1068조 원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2%에 이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1위이며 스위스, 호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가계대출 세계 1위 국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내 주택경기 하락으로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지난 4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월달 전월 대비 5.8조 증가한 가계부채는 7월에는 6조 원이 늘어나 2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시장에 경고를 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신호를 준 느낌입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핵심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와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 그리고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이 중 첫 번째 대책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50년 만기 주담대 증가 예방과 인터넷 은행의 소득심사 강화입니다.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인해 상환기간이 늘면서 DSR 규제를 우회해 더 큰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영끌적 수요를 촉발하고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길 수 있어 은행들에게 해당 상품을 더는 출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60대 고객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어쩌면 조만간 34세 가입 연령 제한도 은행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중은행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득심사 강화로 이어져 앞으로 인터넷 은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 대책으로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 대책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가계부채 확대 우려가 더욱 높아졌고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금이 공급되면서 이미 예산의 약 80%가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8월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 상향 조정한 데 이어 필요시 공급 속도까지 조절할 계획으로 정책 모기지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점점 더 곤란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와 청년 취약계층 대출 연체 예방 정책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DSR 제도 안착 계획에서 보듯 일부 시장 및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DSR 규제 완화 계획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 비중은 2021년 3월 2.7%에서 올해 3월에는 5%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의 고위험 비중은 같은 기간 5.2%에서 9.6%로 증가하여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주담대를 받고 있는 10가구 중 1가구는 부실가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로 가계부실률이 증가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다 털고 가야 한다부터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은 결과다, 이건 답이 없다 라는 자조 섞인 의견과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에 버텨서 승리해야 한다 등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2%까지 벌어진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등을 보면
불안함이 생깁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분들은 한도 축소와 금리 상승을 비롯해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대출을 미리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수요자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특례 보금자리론 또한 공급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출 심사가 더욱 강화될 인터넷 은행 대출의 경우 서둘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순간입니다. 속도 조절도 좋지만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우리 서민들이 벼랑 끝에 몰리지 않도록 정부의 세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컬이었습니다.